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지금 몇 시인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그렇게 종종 스스로 묻곤 합니다. 조명과 박수가 사라졌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시골에서 누구와 큰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가꾸고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세상 모든 법칙이 고통 따르지 않는 이익은 없어요. 항상 왜 사는가를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느새 생의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 그런데 자꾸 용기가 생기는 건 왜일까요? 내일이 아닌 오늘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용기 말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새울고 꽃피는 산골짜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만약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인생의 화양연화를 이곳 산골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람. 몰라 모르겠다. 제발. 한 번, 그래도 3번은 해봐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계진 씨 맞습니다. 신사복에 마이크 잡은 모습만 기억한다면 아마 꽤 낯선 모습일 겁니다. 얘가 나이가 25 여기 들어온 다음 해에 샀으니까 경운기 중에 좀 소형이에요. 내가 다루기 적당한 크기로 했는데 그동안 잘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얘가 내 나이 비례로 따지면 내 신세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깊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관리기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다 됐지 하는데 사실은 그가 가진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깊이. 자꾸 눈물이 난다는 70대. 그도 어느새 일흔하고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나이가 됐죠.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요?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은 너무 고단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고단했고 청년 시절이 고단했고 아나운서
생활이 참 고단했고 보람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똑같은 것을 산다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불평불만 안 하고 순응하고 산 사람이에요. 운명대로. 충성! 김인혜만 신고합니다. 예비역병장 이계진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배달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때였지만 언젠가 아름답게 떠날 날도 꿈꿨다는군요. 호기롭게 벼슬자리 집어던지고 나귀를 타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었을까요? 법정 스님의 권유로 51살에 선택한 두 번째 삶은 서울을 벗어나 이 산골에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도 통쾌하고 홀가분했다는군요. 오, 그래 아프다. 난 마음이 평온해지고 욕심을 퍽 누르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거칠기 짝이 없는 돌투성이 땅을 마련해 운명처럼 26년간 온몸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자, 심어봅시다. 생물을 키우는 즐거움, 보람 그런 게 있어요. 얘네가 심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제대로 홀로 서가지고 뭐 꽃이 피고 가지가 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마토가 달리면은 내가 심었는데도 되네 이런 느낌이 가끔 있어요. 내가 심었는데도 되네. 동네 사람이 문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농사까지 우리보다 잘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제가 아저씨보다 방송은 내가 더 잘하니까. 근데 이제 나도 흉내내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평생 하신 거를 금방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농담을 하지. 육체 노동을 하든 뭐 어떤 기술이라든 한 10년 정도 또는 평생 했다 하면은 뭔가 있죠. 남들이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그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아, 그 속에 깊은 지혜가 있고 노하우가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봄이 찾아온 그의 텃밭엔 파릇파릇한 푸성기들이 지천입니다. 대체 뭘 심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뭐 한 대충 30가지쯤? 그것도 흉내내는 정도라고 둘러댑니다. 농산일은 거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입니다. 아버지와 선생님 그리고 이웃 농부의 어깨너머로 배운 일명 원숭이 농법이랍니다.
아, 민들레가 많이 피니까 좋으네. 물어주면은 원하는 데가 가. 이게 재밌어. 소리쟁이, 소루쟁이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방송국 가까이에 있는 여의도 셋강에 어느 돌틈에 난 걸 씨를 따다가 여기다 뿌렸는데 이게 많이 퍼졌어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끓여 먹으면은 된장국을 끓이면은 마치 그 미역국처럼 끈끈한 액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요. 요거는 아주 꽃이 이쁜데 맛을 보면 엄청 쓰더라고요. 내가 맛을 봐봤어. 애기 똥풀이라고 꺾으면은 노란 진이 나와요. 아마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애기 똥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랗게. 뭔가 새롭게 배워서 흉내내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지요. 이게 그 약간 사막 지역에서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봤는데 물이 부족한 곳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 요거 한 통이면 한 10사람이 손을 씻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돌려놓으면은 페트병을 거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만하면 모래 만지다가 손 씻고 밥 먹게 10사람은 충분히 씻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만들어 놨어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봄 햇살에 눅눅해진 마음을 내어 말리고 싶은 날. 촌부의 아내는 손이 바쁩니다. 겨울에 냄새가 배잖아요. 한번 이렇게 거품시키고 이제 해가 지금 나서 이제 들여가야 돼요. 이제 가래니까. 그 장마 전에 또 냄새 나는 것 좀 없애려고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찬성하겠어요? 근데 가서 살아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또 자기의 건강 상태가 이런 데 와서 살면 더 좋아진다는 생각도 했고. 처음에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살기도 바쁘잖아요. 바쁜 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 가족 챙겨야 되고 주변 챙겨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자연을 함께 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보게 되고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부부가 마음을 모으면서 가장 큰 숙제였던 게 집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이 집은 전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따라 지은 집입니다. 26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 사람이 일생에 집을 몇 번 지을 수 없다 그래요. 한 번 짓기도 벅차다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를 집을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힘들어요. 산자락에 위치한 비탈 돌밭. 이 험한 터에 건축가들과 어려운 소통을 인내심 있게 해나간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이 완성이 됐고 다행히도 11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태극기 내가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기 들어온 다음 해에 내가 저걸 태극기를 달았어요. 고요할 때, 그러니까 적적할 때 저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역동성?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펄럭거리면 괜히 축하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올 꿈에 너무 바빠서 이걸 아직 해체를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우물이 있어요. 여기 영하 23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 해 이게 얼어가지고 수도를 못 써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서 겨울엔 단열, 보온 이게 나한테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이디어를 자연 속에서 얻었는데 이게 비닐로 낙엽 자루를 만들어 덮은 거예요. 이불처럼. 혹시 자연 속에서 살면은 이거 아이디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보면은 낙엽 밑에 겨울인데도 푸른 풀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열이 낙엽이 그렇게 잘 되나? 그러면 알았다. 우물을 이걸로 덮으면 되겠다. 낙엽 자루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도 얼자를 까딱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안심이죠. 여기가 명색이 연못인데 이게 계곡이 아주 가파른 계곡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돌이 굴러다니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이게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고 흙을 메우고 돌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황량했던 이곳을 가꾸던 어느 날 이 명문을 목판에 새겨놓게 됐답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살며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이계진 씨에게 차는 오랜 벗입니다. 자, 드시오. 오늘 하나 떴다. 이걸 재수 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녹차가 찻잎을 다 따서 말린 거라서 가끔 이 따르다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잎이 나와요. 가느다란 잎이 구멍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차잎이 가느다란 잎이. 그러면 에이 찌꺼기가 들어갔네라는 표현보다는 아이고 재수가 떴네. 그러면은 훨씬 좋지 않겠어요? 네,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 자, 드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일에만 온전히 마음을 기울입니다. 차를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차 맛이 제대로 안 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또 얘기하다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은 뜰게도 먹고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차 우릴 때는 여기 정성을 집중해서 차를 우려야 되는데. 끽다 끽반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늘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삽니다. 차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들도 온 마음을 다하면 보통의 하루도 특별하겠죠.
계절이 오고 가듯 자연에게서 작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벚꽃이 만발했던 4월이 가고 꽃잎을 다 떠나보낸 노고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벌레가 생기고 버찌가 너무 떨어져서 도대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배야 되겠다. 다음 해부터 벌레도 안 먹고 단풍도 빨리 일찍 안 들고 막 꽃이 왕성하게 피고 마치 나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 그때 움찔했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 후에는 나는 진짜 미안하다. 너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 나무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말이 없고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진실이. 네 소변했어? 내가. 앞만 보며 달려오다 잠시 쉬며 삶을 돌아보게 한 화계산 자락. 이곳에서 100번이 넘는 계절을 맞고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큰 나무 대신 철철이 이어서 피는 작은 꽃나무와 유실수를 따뜻한 손길로 가꿀 생각입니다. 해마다 나한테 묘목을 팔러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났더니 좋은 대추나무 큰 걸 사려는 거예요. 5만 원이래. 아이 난 작은 거 그냥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심으면은 오래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적으면 된다니까. 연세도 드셨는데 그걸 언제 키워서 잡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죠. 우리 손자 주려고 그러죠. 내가 심은 밤나무나 살구나무나 뭐 자두나무 이런 것이 나 먹자고 심은 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애들 이거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심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혼자 훌륭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뭐 누군가가 먹는 거지 말하자면. 잘 자라거라. 내가 내 정성껏은 심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견뎌. 오늘 작업 끝. 퇴근.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오늘도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삽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숲에 오면 나무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드디어 봐.